그러면 이번에 대선 전망을 좀 한번 해보시죠. 후보 당내 바뀔 것 같아요? 안 바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냥 추세를 보면 예. 지지율 자체는 그냥 온 국민을 상대로 샘플링해서 조사했을 때 예. 안희정 지사가 지금 올라가고 있죠. 20%에 네. 육박한 걸로 나오잖아요. 돌파한 것도 있고. 하여튼 예. 20% 수준에 걸쳐 있어요 지금. 예. 문재인 대표는 30% 플러스 알파 이런 정도 있는 것 같고요. 격차가 별로 크지 않죠. 10명 중에 1명이니까. 예. 그런데 안희정 지사의 지지율 상승이 이 전반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야권 지지층에서만 네스만 한게 지지율이 아니라. 올라간 게 아니고 예. 거기서도 올라갔지만 중도층에서도 예, 올라가고 바른정당 뭐 심지어는 뭐 국민의당. 무슨 한 자유당 자유한국당 뭐 이런 데서도 무당파층 이런 데서도 다 올라온 거예요. 예. 그러니까 경선에 참여할 정도의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시민들만 대상으로 놓고 보면 아직은 격차가 좀 크게 있는 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 성향 쪽에서는 예. 격차가 좀 크게 있다. 예, 그렇게 해서 하고 제가 주목하는 건 오히려 누가 이기냐 이런 것보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번에 경선 룰을 되게 잘 만들었더라고요. 아까 이제 일부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예. 그냥 합리적이에요. 누구에게 유리하고 불리하고를 떠나서 정당이 건전하게 발전해 나가고 그다음에 대통령 후보를 선출하는 경선이 예.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규칙이에요. 제도적으로. 예. 그래서 추미애 대표의 집행부가 이 경선 규칙은 되게 잘 만들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이 하는 모든 의사결정이 이 정도의 합리성과 상식을 가지고 앞으로 해나간다면 이 당은 좀 잘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난 좀 과거에는 굉장히 비관적으로 그렇죠. 봤거든요. 이 예. 당의 미래에 대해서. 근데 이번에 해나간 걸 보면서 되게 많이 정리가 됐구나. 그리고 내부에서 그런 이해관계에 따른 주장보다는 이제 상식과 원칙, 어떤 공정성에 대한 공감 예. 이런 것들이 꽤 커져 있는 것 같다. 당 내부에서. 예. 그런 점이 내부 사정은 모르지만 일단 경선 규칙이 나온 걸로 보면 그런 느낌이 와요. 그 점이 훨씬 중요하고요. 지금 여론조사만 보면 안희정이 나가든 문재인이 나가든 다 압도적으로 이기는 걸로 나오잖아요. 예. 그래서 이 경우에는 과거와 같은 이변이 나타날 가능성은 좀 더 적어요. 2002년도는 대세론 후보였던 문재인. 저 노무현. 이인재 후보가 이인재 후보가 이인재. 모든 조사에서 이회창 후보한테 다 지는 걸로 나오고 예. 그때는. 예, 그다음에 노무현 후보는 넣으니까 일부 이기는 조사도 나오고 이렇게 어허. 되니까 그래도 해볼 만한 선거 아니냐 노무현을 넣으면 예. 이렇게 해서 그게 엎어진 거거든요. 네. 지금은 누가 나가도 그냥 다 이기는 거라 굳이 누구는 바꿀 필요 되고 없다. 누구는 안 된다 이건 아니니까 예. 그러면 후보 자체가 누가 나냐 어떤 저 사람은 안 돼 이런 것보다 둘 중에 누가 나가도 심지어 이재명 후보가 나가도 이기는 걸로 나와요. 그렇죠. 지금.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나가면 이기는 거니까 그러면 여기서 판단 기준은 누가 나가야 이기나 이게 아니고 이게 2002년도하고 가장 큰 차이예요. 누가 나가야 이기는 게 아니고 누가 이번에 하는 게 좋지? 예. 아하. 예, 그러니까 예. 갈등도 심하게 안 갈 것이다. 그렇죠. 거기다가 1등 후보가 더 젊은 사람이고 2등 후보가 나이가 더 많으면 이번에 내가 해야만 되니까 무리하게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2등 후보가 미래가 창탄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갈등이 일어날 수 있는 객관적 조건은 아닌 거지 지금. 예, 저는 그렇게 봐요. 근데 안희정 후보를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면 그런 얘기를 해요. 나 페이스메이커 아니다. 그리고 그건 당연히 그래야지. 그럼 그리고- 쪼다야 나 페이스메이커를 그러지. 그리고 실제로 5년 뒤에 무슨 일이 있을지 어떻게 아냐. 알아요. 봐요. 대통령 후보 뭐 혜성처럼 누가 나타난다고 떠들었지만 네. 대통령 후보는 1, 2년에 안 만들어져요. 잘. 노무현 대통령이 갑자기 뜬 것 같지만 네. 그건 그분은 아니죠. 그전에 서울시장 선거라든가 뭐 이런 선거가 있을 때마다 네. 여론조사를 해보면 상당히 높게 선호도가 나오던 분이에요. 큰 대규모 선거에서. 부산시장도 득표율이 40% 가까이 갔었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국 어디에 내놔도 불리한 지역에서도 30%, 30% 지지를 얻는 사람이고 수도권 큰 선거에 여론조사를 넣으면 1등 하는 걸로 많이 나왔던 사람이에요. 갑자기 뜬 사람이 아니라고요. 이명박이가 제일 이상한 거죠. 이명박이야말로 제일 짧은 기간에 뜬 거잖아요. 이명박 씨가 대통령이 된 거는 손학규 씨 책임이죠.
그런가요? 손학규 씨가 탈당 안 하고 거기서 경선을 치렀으면 그게 수도권하고 잘 호남 알- 지역에서 표를 많이 먹었기 때문에 잘 그때 알았어요. 박근혜가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그럼 또 탄핵이 되고. 4대강은 없는 거. 그러면 예. 지금 녹조라 때도 없죠. 예. 그리고 박근혜는 이미 탄핵돼서 끝났어. 그때 그러니까 이 모든 사태에 예. 손학규 대표의 책임이 굉장히 크다고 나는 생각해요. 왜 오셔가지고 이쪽도 난장판으로 만들고 거기도 이명박 정권을 세워주고 왜 그러냐는 거야. 전두엽 이상해져가지고. 전. 근데 그때 만약 손학규가 그대로 있고 네. 이쪽으로 안 나왔으면 이 벙커도 없는 건데. 아니 그니까 그 손학규 씨가 왜 그렇게 왔다 갔다 했냐면 당시에 손학규계를 자임하던 정봉주, 정청래 그 몇몇 그 몰지각한 아니 인사들이 정청래 있어요 거기 또. 있어요 그냥 아니야? 전병헌. 아이 진짜. 이해찬 총리는 탈당했잖아 그러고. 나도 손학규 그때 어디가? 당을 떠났지. 탈당하셨지. 당이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네. 생각을 하고 그때 탈당했어요? 예, 조용히 혼자 당을 나갔어요. 제가 그때 이해찬 총리는 선언하고 나가고. 2008년 1월 달에 그냥 조용히 뭐 제가 더 머무를 공간이 없다고 느껴서 이제 조용히 떠났는데 사람들은 대구 출마하니까 무소속 하려고 가나 보다 그렇게 해서 별로 욕 안 하고 보내줬어요. 저를. 예, 나가는 저를 향해서 침 뱉지 않고 그냥 보내줬죠. 예. 예. 그 뒤로는 저는 이제 그 당하고는 관계가 없으니까. 예. 그리고 제3지대에서 당을 좀 만들어 봤으니까. 우리는 제3지대를 말을 쓴 적이 없어요. 예. 그냥 우리는 일부에서 잠깐 썼었는데. 대중적인 진보정당을 하나 힘 있는 예. 진보정당을 만들고 싶다. 그러니까 개혁당하고 참여당하고 개혁당은 2002년도고 2002년서부터 두 번 하신 개혁당하고. 거잖아요. 개혁당 참여당 국민참여당을 2010년도에 제가 국민참여당 후보로 선거에 나갔던 거고. 그 김어준 총수가 그때 저주를 퍼붓죠. 제가 지지율이 한 15% 대선 후보 지지율이 있을 때니까 예. 이제 국민참여당을 가면 국민참여당 지지율이 15%가 되는 게 아니고 네. 제 대선 후보 지지율이 3%가 될 거다. 예. 국민참여당 지지율로 될 거다. 이렇게 저주를 퍼붓고 그렇게 됐죠. 그렇게 됐지. 자, 저 양반을 좀 분석을 해주죠. 안철수. 그건 전두엽에 이상이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아니요. 안철수 아직은. 씨는 지극히 정상적이에요. 예. 예나 지금이나 같은 모습이에요. 예. 맞아요. 같은 예. 모습이에요. 근데 이제 정치에 돌아서 친구를 조금 잘못 사귀어가지고 예. 약간 무리 든 거는 있는 것 같아. 어느 친구를 잘못 사귄 것 같아요? 박아무개라고 있어. 야, 예. 좀 친구라기보단 조금 이제 나이가 좀 뭐 정치권에서 나 친구지 뭐. 그 전에 김아무개 사귈 때부터 약간 이상해졌죠. 그때도 그렇지. 이상했지. 예, 예. 예. 그러니까 그때부터 삐딱선이. 그러니까 친구를 잘못 사귀었어요. 내가 친구 잘못 사귀어서 감옥 갔잖아. 예. 대학 다닐 때. 그 친구 누구예요, 근데? 지금 뭐 근데 하세요? 아니 그쪽에서는 여길 잘못 싸면서 감옥 갔다 아니, 그래. 근데 나는 그 친구들이 참 훌륭한 친구였다고 예.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똑바로 살 수 있었으니까. 근데 안철수 의원은 들어와서 사귄 친구들이 그 어떤 친구가 좋은 친구고 어떤 친구가 안 좋은 친구라는 거를 잘 몰랐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계속 그렇게 어울려서 정치를 잘 몰라서 그런 거 아니에요? 정치에 그렇죠. 대한 감이 좀 전체적으로 떨어지고. 보면 예. 전체적으로 보면 정치 업계라는 데가 이 예. 업계가 되게 쌀벌한 데거든요. 그 상당히 전문 직종 아니에요? 예, 아주 전문 직종이고 그리고 경쟁이 치열한 것이고 공정 거래 관행이 없어요. 예. 최근에 와서 안철수 의원도 그걸 깨달았는지 적극적으로 왜곡하는 상대방이 있다는 것이 이 정치인은 다른 업계와 다른 점이다 이렇게 최근에 얘기를 하더라고. 예. 근데 그거를 이제 알면 안 되지. 적극적으로 왜곡하는 것은 상대방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적극적으로 왜곡하는 것은 내 주변에도 있거든. 예. 거기까지는 아직 파악이 안 된 것 같아. 예, 아니 그래서. 문재인 후보가 호남에서의 반문 정서의 생성이 내 진영에서의 왜곡 때문에 그렇게 됐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은 자기에 대해서만 그런 거라고 인식하지는 않을 거예요. 서로 모두가 다 그렇다. 예. 이렇게 보겠죠. 근데 저는 안철수 의원은 좀 안타까운 게 예. 국민의당 만든 게 굉장히 대선 후보로서는 큰 실수지. 예, 잘못된 선택이었다고 예. 봐요. 합리적이지 않은 예. 도덕적으로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네. 대선 전략으로서는 잘못됐다. 불합리한 선택이었어요. 이게 노무현 대통령이 제가 2007년도에 대통합신당 할 때 반대를 예. 했잖아요. 열린우리당 사수파. 네. 그 대통령 만나서 우리는 안 간다. 나는 안 간다. 비례대표들 가겠다는 사람 징계해서 다 보내주겠다. 몇 명이 남든 열린우리당에서 남아서 하겠다. 그랬더니 노 대통령이 뭐라고 나한테 얘기를 하셨냐 하면 메인스트림에서 벗어나지 마세요. 아. 예전에 벗어나 보신 경험이 큰 흐름에서 벗어나면 고생만 되고 아무것도 되는 일이 없어요.
라고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의원들 몇 사람이 같이 갔는데 그러면 막 이번에 마지막으로 대통령님이 하자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다음부터 뭘 하든 그때는 간섭하지 마십시오. 그러고 이제 대통합 민주신당으로 가는 그거에 정족수 채워주기 위해서 우리 대의원들 다 참여 독려해서 그 킨텍스에서 했던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는 노 대통령의 그 말이 맞다고 생각해요. 저는 사실 대통령이 꼭 되고 싶은 생각 같은 게 별로 없었기 때문에 그냥 정당을 하나 잘 만드는 쪽에 목표를 두고 간 건데 만약 제가 대통령이 되겠다는 생각을 했다면 절대 그렇게 안 했죠. 대통령이 되려면 큰 당에 있어야 돼요. 무조건. 큰 당에서 기다리면서 기회를 봐야 돼요. 예. 저한테 만약 안철수 의원이 어드바이스를 구했다면 절대 나가지 말라고 했을 것 같아요. 거기서 기다리고 있으면 문재인이 실족을 하거나 자빠지거나 뭐 이렇게 하면 기회가 반드시 온다. 그때까지 열심히 당대표 도와주는 신용이라도 하고 있다 보면 내 차례 오니까. 예. 예. 그렇게 어드바이스 했을 텐데 좀 안타까워요. 뭐. 그러니까 보기보다는 욕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아니 나는 그분을 이렇게 보면 욕심이 아니고 2등을 못 버텨야 하는 것 같아. 저는 그걸 욕심이라고 표현했는데 2등을 못 버티는 생각보다 거? 저는 제가 내린 결론은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안철수 대표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이 되게 가까운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지. 금차섭도 그렇고. 상당히 호감을 가지고 제가 계속 보려고 굉장히 노력했는데요. 제가 내린 결론은 이 사람은 가장 잘못된 증세가 왕자병이다. 저는 그러니까 그 생각을 2등을 못 버티는 거. 그거는 완전 인상비평이고 네. 왕자병 이런 거는 인상비평이고 정치인으로서도 그게 안 좋은 거잖아요. 왕자병. 그게 아니 아니 나 지금 유 작가님이 말씀하신 당에서 기다려라. 때를 그리고 때를 언제든지 기다려야 때가 돼요. 온다. 예. 근데 그게 2등 3등 바닥에 깔려 있을 때 그 세월을 인내하면서 그거 못 참아가는 견디는 게 거지. 정치거든요. 그건 못 근데 견뎌. 그거 못 그건 버티는 내가 거 왕자니까. 제가 느끼는 바로는 예. 이재명 현상도 그렇고 지금 안희정 현상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인데 국회의원은 자기가 아등바등해서 될 수도 있어. 예. 작전 쓰고 뭐 아하. 기획하고 재주를 부려서 꼼수를 쓰고 뭐 줄을 잘 쓰고 뭐 해가지고 돼요. 국회의원을 할 수 예. 있어. 대통령은 유권자들이 발견해 주는 거라니까요. 그냥 그 사람이 이제 우리가 지금 언론 보도나 논평을 보면 아 문재인 이래서 어려워 이렇게 바꿔야 돼 안희정 이걸 바꿔야 돼 뭐 무슨 뭐 또 누구예요 뭐 이재명 이걸 바꿔야 돼 안철수 이걸 바꿔야 돼 온갖 입 달린 놈들이 다 한 소리씩 해요. 예. 그러면 그게 장단이 어떤 거는 뭐 자진몰이 장단이 어떤 건 국거리 장단이야.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될지도 알 수가 없어 듣다 보면 예. 뭐 진보는 진보 쪽에서 한 소리하고 보수는 보수 쪽에서 한 소리하고 뭐 노동자 농민 기청단체에서는 거기에서 한 소리하고 지식인들은 또 딴 소리하고 맨날 그런단 말이야. 안 변해요. 50 넘은 사람 변하는 거 봤어요? 못 김문수. 바꾼다고. 김문수. 누구에게 유리하고 불리하고를 떠나서 정당이 건전하게 발전해 나가고 그다음에 대통령 후보를 선출하는 경선이 예.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규칙이에요. 제도적으로. 예. 그래서 추미애 대표의 집행부가 이 경선 규칙은 되게 잘 만들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이 하는 모든 의사결정이 이 정도의 합리성과 상식을 가지고 앞으로 해나간다면 이 당은 좀 잘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난 좀 과거에는 굉장히 비관적으로 그렇죠. 봤거든요. 이 예. 당의 미래에 대해서. 근데 이번에 해나간 걸 보면서 되게 많이 정리가 됐구나. 그리고 내부에서 그런 이해관계에 따른 주장보다는 그러면 이번에 대선 전망을 좀 한번 해보시죠. 후보 당내 바뀔 것 같아요? 안 바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냥 추세를 보면 예. 지지율 자체는 그냥 온 국민을 상대로 샘플링해서 조사했을 때 예. 안희정 지사가 지금 올라가고 있죠. 20%에 네. 육박한 걸로 나오잖아요. 돌파한 것도 있고. 뭐 하여튼 예. 20% 수준에 걸쳐 있어요 지금. 예. 그 문재인 대표는 30% 플러스 알파 이런 정도 있는 것 같고요. 격차가 별로 크지 않죠. 10명 중에 1명이니까. 예. 그런데 안희정 지사의 지지율 상승이 이 전반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 야권 상식과 원칙, 어떤 공정성에 대한 공감 예. 이런 것들이 꽤 커져 있는 것 같다 당 내부에서. 예. 그런 점이 내부 사정은 모르지만 일단 경선 규칙이 나온 걸로 보면 그런 느낌이 와요. 그 점이 훨씬 중요하고요. 지금 여론조사만 보면 안희정이 나가든 문재인이 나가든 다 압도적으로 이기는 이기는 거로. 걸로 나오잖아요. 예.
그래서 이 경우에는 과거와 같은 이변이 나타날 가능성은 좀 더 적어요. 2002년도는 대세론 후보였던 문제. 저 노무현. 아니 그 아, 이인재 이회창, 후보가 이회창. 이인재 후보가 모든 조사에서 이회창 후보한테 다 지는 걸로 나오고 예. 그때는. 예, 그다음에 노무현 후보는 넣으니까 일부 이기는 조사도 나오고 이렇게 어허. 되니까 그래도 해볼 만한 선거 아니냐 노무현을 넣으면 예. 이렇게 해서 그 엎어진 거거든요. 네. 이번 네스만 지지층에서만 한게 지지율이 아니라. 올라간 게 아니고 예. 거기서도 올라갔지만 중도층에서도 예, 올라가고. 바른정당 뭐 심지어는 뭐 국민의당. 무슨 한 자유당 자유한국당. 뭐 이런 데서도 무당파층 이런 데서도 다 올라온 거예요. 예. 그러니까 경선에 참여할 정도의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시민들만 대상으로 놓고 보면 아직은 격차가 좀 크게 있는 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 성향 쪽에서는 예. 격차가 좀 크게 예, 있다. 그렇게 해서 하고 제가 주목하는 건 오히려 누가 이기냐 이런 것보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번에 경선 룰을 되게 잘 만들었더라고요. 아까 이제 일부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예. 그냥 합리적이에요. 지금은 누가 나가도 그냥 다 이기는 거라. 굳이 누구는 바꿀 필요 되고 없다. 누구는 안 된다 이건 아니니까. 예. 그러면 후보 자체가 누가 나냐. 어떤 저 사람은 안 돼 이런 것보다 둘 중에 누가 나가도 심지어 이재명 후보가 나가도 이기는 걸로 나와요. 그렇죠. 지금.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나가면 이기는 거니까 그러면 여기서 판단 기준은 누가 나가야 이기나 이게 아니고 이게 2002년도하고 가장 큰 차이예요. 누가 나가야 이기는 게 아니고 누가 이번에 하는 게 좋지? 예. 아하. 예, 그러니까 예. 갈등도 심하게 안 갈 것이다. 그렇죠. 거기다가 1등 후보가 더 젊은 사람이고 2등 후보가 나이가 더 많으면 이번에 이번에 내가 해야만 되니까 무리하게 할 수 있을지 음. 모르지만 2등 후보가 미래가 창탄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갈등이 일어날 수 있는